안녕하세요. 고전평론가 고미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몸과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이제 소문을 많이 들으셨죠? 네. 공부를 많이 하신 건 아니고, 이제 소문을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런데 그 인문학이 뭐냐, 그러면 여전히 굉장히 좀 모호한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자유와 행복, 진리를 위한 삶의 기술, 이런 정도로 이제 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몸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삶의 행복이든 삶의 자유든 이 현장이 어디냐, 그게 몸이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너무 이제 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자유를 느끼고 행복을 누리는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허해지죠. 네. 너무 리액션이. 네, 몸이 굉장히 지금 기운이 넘치시네요.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공부를 해서, 뭔가를 배워서 즐거움을 누려야 이 공부하고 삶이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자유, 정의, 진리 이런 거를 몸 바깥에 이제 너무 추상적이고 이렇게 공중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항상 이미지로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동양고전 공부를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도 좋고 진리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걸 몸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몸에 대한 탐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과 인문학이라는 주제를 일단 이제 설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이제 왜 몸인가, 왜 우리가 몸을 탐구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게 인문학적인 어떤 이 테마들과 어떻게 접맥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몸에 대해서 뭘 알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아마 이제 다 외모, 성형외과에서 나올 수 있는 견적. 네. 이게 몸 그러면 이게 먼저 떠오르죠. 네. 그러면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네. 여기서는 절대로 행복이나 자유는 불가능해요. 왜? 절대로 따라갈 수 없거든요. 네. 이제 몸만 망치고 끝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건강이라는 건데, 이때 건강은 병원에서 나오는 주로 수치예요. 네. 간 수치, 당뇨 수치 이런 거. 그래서 병원에 가면 쭉 검사를 해서 이제 수치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내 몸이다. 그럼 잘 실감은 안 가죠. 근데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날씬한가 하고 수치가 지금 정상인가 아닌가. 나머지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 내 몸을 공간적으로 분할을 합니다. 그렇죠. 분할이죠.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나누죠. 이게 나눕니다. 이제 이렇게 다 나눠서 마치 부속품을 갈아 끼우듯이 이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고 전면 보수를 하겠다. 막 이런 이제 투지에 불타는 고3 수험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 세대가 이렇게 성형에 대한 욕망으로 이제 들끓게 됐는데, 그러면 얼굴이 예뻐지면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해지는가라고 물어야 이제 이게 인문학이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다 리모델링 하면 자유로워질까요? 아니요. 네.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왜요? 뭔가 또 결과물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끝없이 결핍이 나온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전세. 그리고 이제는 얼굴만 하는 게 아니고 몸 전체, 전신을 다 진짜 도로공사 하듯이 토목 건설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인간이 되겠어. 그러면 이제 성공했다고 칩시다. 뭐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 일단 성공했다고 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이제 완벽한 내가 미인이 됐어.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고전 읽을까요? 그 다음부터 나는 인문학 백강으로 마음을 리모델링 하겠어 라고 할까요?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뭐 성공했으니까 이제 짝짓기를 합니다.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연애. 그리고 이제 그 환상적인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들죠. 네. 이게 문제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는 뭐냐면 이 몸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뻐진 대가가 돈만 지불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쓸 때 막 그 상처 있죠. 상처. 이 상처받은 몸이 돼요. 영혼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그걸로 내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닌데 지금 여기에 이제 여기서 일종의 이제 이것도 비즈니스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상대방을 속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연애할 때 엄청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진실을 얘기하면 좀 민망해지는 정도로 됐어요. 그 다음에 결혼한다면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일 드라마나 아침 드라마를 보면 압니다. 가족끼리 정말 누가 더 거짓말을 많이 하나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여기도 돈이 많이 들었는데 결국 나는 뭐냐 거짓말하는 신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되고 또 하나는 나의 원래 모습이 뭔지를 까먹게 됐어요. 하도 이제 쏟고 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세상을 속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또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 이제 3종 세트가 나오게 됩니다. 모르겠어. 무지의 3종 세트. 예. 그럴 때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되냐? 수치가 정상이고 외모가 사회적 기준으로 봐서 너무 아름답다고 해도 이미 이제 뭐가 되냐면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로 질병을 앓게 되는데 이 질병은 마음의 번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이 병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이제 현대인이 앓는 대부분의 심리적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도 정상이고 예쁘고 돈도 많아. 돈도 잘 벌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어. 그런데 이제 뭔가 알 수 없게 내 존재가 지금 왜곡이 됐어라고 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몸은 이런 이 자유나 행복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존재의 스트레스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때 걸리는 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뭐 우울증 아니면 생리적으로 암에 걸리죠.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몸을 이 정도밖에는 생각 안 하고 나머지에 너무 올인을 한 결과는 이거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이렇게 살기에도 돈이 엄청 들어요. 부모님이 또 부자여야 되고 아주 돈 잘 버는 뭐 남편이나 아내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식의 삶을 사는 분들이 대부분 뭐요? 아주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데 백수들보다 빚이 많아요. 백수는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빚도 없고 돈도 없지만 빚도 없다. 근데 여기는 너무 많은 걸 가졌는데 뭐 그냥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이 또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 자유와 행복은커녕 내 삶이 지금 위태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막 너무 이렇게 막 요동을 쳐서 막 화려한데 또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돈을 긁어야 되고 하는 걸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배가 침몰할 때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뭐야, 우리가 봤죠. 세월호 때 복원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이나 어떤 사고를 피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흔들린 다음에 복원하는 거예요. 이 복원력을 잃어버린 신체들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너무 열심히 살았잖아요. 예. 그리고 돈도 정말 열심히, 예, 돈을 뭐 열심히 사랑했죠. 돈 많으면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결과가 이렇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중년 자살률도 뭐 압도적으로 높고, 예, 뭐 우울증이나 뭐 희귀병 이런 심리적 질환은 우리나라가 또 압도적으로 상위에 랭크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이건 동의하시죠? 네. 아직도 더 고쳐야 돼. 성형외과 기술이 부족해서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아프신 거예요. 예, 병원에 당장 가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자유, 행복, 진리 이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여겨요. 그래서 인문학 좋아. 근데 나 일단 예뻐진 다음에 할 거야. 일단 이제 살 뺀 다음에 할 거야. 연애를 위해서 그냥 막 엄청나게 남자들을 속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일단 결혼해서 시통을 만든 다음에 뭐 인문학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문학이 지금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마치 몸하고 동떨어져서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생각의 프레임을 이제 바꾸는 계기를 한 15년쯤 전에 겪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좋은 말로 하면 안 바뀌잖아요. 너무 공감하시네요. 왜냐면 이제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이 습관이 뭐냐면 몸 안에 있는 물리적 힘이에요. 관성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술을 알코올을 끊고 담배 끊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여성들은 자기 힘으로 일상을 살면서 살 1kg 빼기 너무 어려워요. 1년 계획자도 1년에 그러면 1kg면 하루에 뭐 0. 몇 g만 해도 되잖아? 안 빠집니다, 절대. 그게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술로, 주사로, 약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삶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주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자유가 있어요? 다 노예잖아요. 나는 내 몸의 주인이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이제 아파야 정신 차린다. 아프니까 인생이다 합니다. 요럴 때 적절할 때 병이 딱 오면 아주 그 정신 차리는데 아주 최고의 효과가 있어요. 그때부터 뭐 이제 저절로 뭐 식이요법 하고 뭐 술 담배 끊고 회식 뭐 나이트클럽 뭐 다 끊게 됩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병. 그런데 또 현대는 이렇게 뭐라 할까, 의료 시스템이나 제도가 너무 이렇게 촘촘히 돼 있어서 근근히 어떻게 병을 안 앓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생기냐면 관계에 불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를 뭐 개보수하고 뭐 이렇게 돈으로 뭐 상품을 이렇게 다 주워 모아서 나를 치장을 해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소통인데 연애는 속임수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결혼은 생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속임수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되죠. 아무리 예뻐도 말이 안 통하면 우라통이 침입니다. 예쁠수록 더 침입니다. 인물값도 못한다고. 대충 생기면 좀 별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그런데 불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번뇌라고 하죠. 이런 관계에 불통을 겪게 되면 그때 뭐냐? 인생을 바꿀 때가 됐다. 여기서 이제 비로소 자기로부터 혁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사한테 무릎을 꿇어버려요. 저도 이제 몸이 이제 좀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 굉장히 좋은 병원에 가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를 만나도 1분 이상 상담할 수 없어요. 완전히 도태기 시장이에요. 뒤에 막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계셔. 그러면 1분 동안 하는 건 뭐냐면 기계가 체크한 거 보고 결론 하나, 수술할래 안 할래, 떼어낼래 안 떼어낼래.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독재가 이런 독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한 독재 정치가는 없어요. 어떤 히틀러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생명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뭔가 다른 식으로 내 몸을 돌보고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이제 중고등학교나 10대, 20대는 어리기 때문에 별로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뭐 이렇게 대충 해도 좀 봐주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40대가 되면 더 이상 나를 봐줄 어른이 없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어린 사람들을 이제 리드하면서 나보다 많은 사람, 부모님들을 돌봐야 되는 처지가 돼요. 그런데 이제 뭔가 마음에 지금 훈련된 윤리적 내공이 없어요. 계속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남보다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까지 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학교 성적이 만들어준 어떤 이제 이 몸의 패턴인데 그런 거 안 통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내가 남보다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재수없어 합니다. 쟤는 너무 잘난 척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막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면 그래 알았어. 네 말이 맞아. 근데 왜 이렇게 난 네가 싫어?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이제 계몽주의가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난 널 떠나야 되겠어. 이게 이제 감정과 논리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구나. 근데 사람을 움직이는 건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화도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부모님들일수록 자식들은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 성적이 우수했다, 명문대를 나왔다. 그럼 그 자식은 이제 청춘이 아주 사그라듭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별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좀 이렇게 뭐 직업도 있다 없어지고 막 이렇게 사시면 자식들은 굉장히 자유의 공간이 생깁니다. 절대 남에게 강요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역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에게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문제가 마음의 병을 낳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바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다행히 이때 이제 병도 걸리고 그런 많은 불화를 겪어서 삶을 보는 시선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제가 하는 활동이나 이 이제 그 공부도 영위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드디어 이제 동의보감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질병이 스승이라는 말이 저는 이제 너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는 자기 몸에 대해서 공부할 때예요. 그럼 이제 많은 정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까?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병이 갖고 있는 내 삶과 관계성을 탐구해야 돼요. 분명히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동의보감에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을 배웠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동의보감의 나라고 엄청 동의보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동의보감 공부 안 해보셨죠? 네. 책을 보지도 않으셨죠? 드라마나 소설만 보셨죠? 네. 예, 그러니까 조금 변태적이지 않나요? 막 자랑하고 띄우는데 관심 없어. 이건 뭐죠?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놀란 건, 동의보감을 배우려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이제 이 코드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태극기가 바로 이거잖아요? 음양이랑 사계가 있어요. 근데 태극기의 뜻에 대해서 모르시죠? 배우려고 하지 않으셨죠? 배워서 가르쳐 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것도 참 이상한. 그러니까 적어도 저런 이제 국기를 쓰려면, 그거의 의미, 저기에 담긴 굉장히 멋진 우주론이 담겨 있는데, 이거를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부터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배운 기억이 없고, 이거 이제 동의보감 배운 다음에, 우리 국기가 대단하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전에 서양식 공부와 서양식 교육, 의료, 이걸 이제 받아들이면서 너무 열심히 근대화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근대화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일 앞에 가서 지금 우리가 외국에 가면 서울보다 더 큰 도시를 만나기 어려워요. 예, 진짜 뉴욕에 가보면 우리나라 지하철은 너무너무 세련돼 있어요. 거기는 거의 뭐 100년 전 거를 그냥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왜 이렇게 근대화를 향해 달려갔는가? 분명히 앞에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갔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앞에 있고 아무도 안 따라와요. 이 허전함. 예. 왜 이러는가? 우리는 왜 우리 삶을 돌보는 기술을 이렇게 방치했는가?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태극기도 그렇지만 동의보감이 있는데 최소한 외국인한테 동의보감의 지혜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들어서 이제 제가 동의보감 3종 세트로 글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병이 들어서 동의보감을 만나고 그걸로 글쓰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거야말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대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대박이죠. 아무튼 이제 동의보감은 이제 뭐 이 복잡한 내용은 책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우주가 음양이 있다. 그러면 이건 태양이고 달이죠. 네. 태양이 뜨면 낮이죠. 네. 달이 뜨면 밤이죠. 네. 낮과 밤이 있다. 이거 너무 쉬운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야?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쉰다. 이것만 배워도 양생이 됩니다. 근데 낮에 주로 많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죠. 이걸 뭐 무슨 호떡놀이라 그러던데 막 뒤집게 한다고. 그리고 밤이 되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뭐 이거 뱀파이어인가요? 뭐 드라큘라인가? 그러면 이 해와 달의 이치를 지금 거꾸로 가죠. 네. 그럴 때 몸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면 태양의 에너지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네. 이거하고 반대로 가니까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근데 일단 그렇게 살면, 그러면 단순하게 뭐 낮에 몇 시간 잤어,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밤에 움직일 때 밤에 착한 일 하긴 참 어렵습니다. 네, 밤에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네. 밤에 하는 일은 주로 음모, 몰약, 그 다음에 야한 거. 네, 야동을 낮에 보는 분은 좀 이상한 분이에요. 야동은 야하지만 밤에 봐야 돼. 밤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동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그때 먹는 음식. 밤에 뭐 먹습니까? 아니, 야식을 내용이다.
예, 치킨, 뭐 돈가스, 족발, 예, 생각만 해도 막 니글니글하네요. 그때 모여서 우리 차를 마시자, 예, 라든지 다도를 하자, 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밤에 하는 일. 그래서 이제 밤에 깨어 있다는 거는 2중, 3중으로 지금 몸이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이거를 뒤바꿔서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고 관계의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인문학은 삶을 묻는데 이 몸의 리듬을 보지 않고 묻는 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낮밤을 뒤바꿔 살면서 남을 배려해, 이 말은 너무 공허하다고요.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자기를 배려하는 거예요. 낮에 움직이고 밤에 잔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불면증이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그게 뭡니까? 잠들지 못하는 신체인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맞아야 된다. 세상에 제일 쉬운 일, 그냥 몸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능력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뭐 밤에 한 10시 되면 딱 머리를 닿으면 바로 그냥 골아 떨어진다. 이분 능력자셔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예.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 되면 딱 눈을 뜨면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세계 평화에 엄청 기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루가 이제 문제인 것처럼, 오행은 뭐냐? 목화 토금수로 음양을 나눈 거예요. 그래, 음양이 목화 토금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이고, 양을 2단계, 이거는 음을 2단계로 나눈 거예요. 이거는 중간에 매니저, 매개자예요. 그러면 양이 처음에는 목, 이게 뭐냐? 봄. 그 2번째 단계는 무성해지죠? 예, 여름. 이게 양의 기운이다. 발산하는 기운.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야? 가을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잎사귀가 떨어지죠. 열매가 맺는 거에 금. 근데 더 지나면 지금 뭐가 됩니까? 열매도 다 사라지죠. 씨앗만 남는 거. 겨울. 이게 오행이에요. 이보다 더 쉬울 수 있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르는 분 없죠? 그게 목화토금수예요. 이거는 왜 토가 필요하냐? 이렇게 가는 리듬은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꺾여야 돼요. 이게 너무 급격한 변화다. 그래서 이 환절기라는 게 우리가 꼭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개념이에요. 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에 사는 한 절대로 사계절을 벗어날 수 없다. 맞죠? 그러면 이 사계절의 리듬이 몸 안에 있다. 이게 동의보감의 첫 번째 전제예요. 그럼 우리 몸 안에 이제 뭐가 있냐? 정기신이라는 생명의 토대가 있고, 그것도 우주에 있는 기운이 몸에 들어와서 변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장육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장육부가 뭐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목이다 이러면 이제 여기 뭐냐? 간이거든요. 이게. 여름은 심장. 가운데 있는 건 비위. 이거는 폐. 그 다음에 신장.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장기인데, 이렇게 다 우주의 이 계절의 리듬과 다 매칭이 돼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이게 이 지구에서, 태양계에서 이렇게 또 은하계에서 살잖아요. 그럼 이 별들의 운행하고 우리가 따로 동떨어져서 리듬을 갖고 있으면 이 지구에 굳이 살 필요도 없죠. 살 수도 없고, 예, 다른 은하계를 가야겠죠. 근데 여기에 산다는 건 이 리듬이 이 몸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죠. 별에서 누가 뚝 떨어지지 않을까, 별에서 온 그댄지 그놈인지를 기다리는데, 우리 자신이 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별이 폭파하면서 만들어진 원소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예, 별이 폭파되지 않으면 우리 같은 생명체를 못 만듭니다. 별의 움직임이 우리 안에 이 시그널로 딱 내재돼 있어야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오행인데 계절의 리듬, 오장의 리듬.
그럼 여기서 또 하나가 이제 뭐냐, 감정도 여기 다 배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어떤 심리가 생깁니까? 막 계획에, 뭔 계획을 짜시죠, 막. 그리고 올해는 뭐 반드시 결혼할 거야, 애인을 이런 걸 하잖아요. 맨날 쏘으면서 하죠, 맨날. 매년 쏘죠. 근데 봄이 되면 또 하게 돼요. 이 기운이 봄이 만들어내는 심리예요. 그래서 희노애락 중에서 이 기운, 불쑥불쑥 올라오는 기운을 분노라고 합니다. 분발도 마찬가지예요. 분발하라 하고 분노가 같은 기운이에요.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기운이에요. 봄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이게 바람이 났다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름이 되면 그게 활짝 펴집니다. 그 감정이 기쁨이죠. 스마일, 이런 이제 불꽃 같은 정서예요. 다 얼굴이 스마일처럼 돼, 불꽃처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뭡니까? 계획했던 거 다 잊어버리셨죠, 지금. 뭘 계획했더라? 내가 무슨,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수습 국면에 들어갑니다. 그게 너무 쓸쓸해. 그래서 이제 가을에는, 슬픔이라고 하는. 이거 아주 소중한 정서예요. 그래서 가을에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 허무할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지금 내가 아주 생리적으로 잘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가을인데 막 분발하고 계시면, 조증이에요, 조증. 진짜 병원에 갔어요. 이거 ADHD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오버하면 어떻게 되냐면, 올해는 망쳤어. 내년에 해야지. 내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거면 이제 오버. 그러면 이제 우울증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낙엽을 보면서 쓸쓸함을 느낀다. 이거는 노을을 보면서 이렇게 정막을 느끼는 감정. 이것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반드시 느껴야 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이 됐다고 뭐 괜히 뭐 옆구리가 오전에 이러면서 쓸데없는 짓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안 돼. 겨울이 되면 이게 모든 게 숨어 들어가요. 씨앗도 깊이 들어가야 돼요. 고도로 응축되는 기운, 그게 수의 기운이거든요. 물은 생명의 채소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신장이 사실 이 뒤에 숨어져 있는데 생명의 배후 조종자입니다. 그래서 신장을 다치면 뭐라고 할까, 그 기본적인 생존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심장이 중요한 걸 알아. 심폐소생술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하는데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히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10대, 20대들은 신장이 엄청 약합니다. 그 신장이 약하게 되면 신장에서 이제 물을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 중에 가장 물의 에센스가 뭘까요? 피보다 더 에센스. 소변이 더 정밀롭군요. 남성의 정액, 여성의 생리혈.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장이 약하면 이 물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신장이 약하면, 장가 못 간다, 애 못 낳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는가? 신장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이제 허벅지였어요. 근데 지금 허벅지가 지금 거의 바람개비처럼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출산을 고사하고 사랑을 할 능력도 사랑도 능력이고 체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은 신장이 아주 약한 세대, 이런 이제 신체가 이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교육이나 어떤 복지, 의료 이런 데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냥 이 병 저 병이 아니고 특히 여기가 지금 어렵다. 그러면 이 감정이 뭡니까?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사랑을 하죠. 근데 늘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타인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있어요. 날 털어가지 않을까? 먹고 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타인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뭐 방법이 뭐예요? 내가 먼저 먹고 태야 돼.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막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점점 사랑이 두려워. 그러면 친구한테도 이 감정을 느껴. 친구 우정도 지금 힘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혼자 사는 거죠. 고립되는 거죠. 근데 고립돼서는 인간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무조건 접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술, 이래서 이 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 감정이 어떻게 치우쳐 있는지, 이 자본주의, 이 화폐 중독 때문에 감정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 장부가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도 이것이 삶의 문제라고 잘 생각을 못하고 그냥 고기 있는 병을 다른 걸로 갈아 끼면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요것이 이제 제가 동의보감에서 배운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인문학과 연관을 시키면 동의보감에 나오는 아주 많은 그 말 중에 이런 게 통죽불통. 이게 제가 통하면 아프지 않다. 아프면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 이거는 불통의 상태요. 근데 몸이 일단 불통이에요. 이렇게 뭐가 우리가 체했다. 그 다음에 뭐 기가 막혔어. 이런 게 다 뭐예요? 지금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몸만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체합니다. 여성들은 특히 잘 체하고 남성은 일단 소화를 시키는데 그걸 대장에서 스트레스로 많이 쌓아놓기 때문에 여성은 위암이 많고 남성은 대장암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불통의 영역, 통의 영역이 굉장히 큰 거죠. 동의보감은 근본적으로 이 자연, 우주 자연과의 소통까지를 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람과 소통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인의예지 신이라는 오륜이 있고 효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했잖아요. 더 나가서 천지자연의 리듬과 소통해라. 그러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원리와 이치를 깨우쳐야겠다. 그래서 뭐 스펙이 되건 안 되건 과거를 보건 안 보건 모든 선비들은 천지자연의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서 평생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누면 우리가 이제 육식갑자가 돼서 갑자력, 절기력 이런 생활과학으로 이거를 아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지금 결혼할 때 사주단자 주고받잖아요. 아직도 읽을지도 모르면서 못 읽으시죠. 예전에는 집에서 어른들이 다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이제 3번 결혼할 팔자다 이러면 막 아주 굉장히 좀 파격적인 방식으로 이 팔자를 때우게 하고 하는 이런 풍속도 있었어요. 예, 궁금하면 인걱정이라는 소설을 보시면. 예.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거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데 이게 왠지 두렵고 뭔가 찜찜해. 그러니까 이제 개술, 역술가나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는데 의사를 대할 때랑 똑같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데. 그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내 인생인데. 그리고 이제 또 뭐 산부인과에서는 요즘 그렇게 제왕절개를 많이 하면서 또 날짜를 받아오라고. 예, 사주를 받아오라고. 이런 막 너무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삶이 뒤죽박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다 요 안에 그때 음양오행을 가지고 인간과 이 자연의 모든 이치를 깨뚫는 거. 그 중에 이제 질병의 치료에 좀 더 주안점을 둔 게 의학이고, 이런 이제 우주의 그 리듬을 주안점을 둔 것이 역학입니다. 그래서 의학, 역학은 항상 같이 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이 몸과 우주의 소통이겠죠. 그러면 이제 뭐냐, 지혜를 얻는 만큼이 그 사람이 건강하냐 안 하냐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생술 이러면 그냥 내가 막 건강해지고 또 정력이 좋아지는 거로 오해를 하시는데,
이 정력만 좋아지면 큰일이죠.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지혜가 뭐냐? 이 전체를 꿰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죽불통.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순환시켜야 돼요. 능력이나 지식을 갖고 혼자 꾹 삼키고 있으면 이것도 체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 세 속에서 이 자신의 지혜를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런 때 이제 몸은 그럼 어떻게 되냐? 수승화강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승화강이 뭐냐? 이게 이제 신장의 물하고 심장의 불이 이렇게 서로 교체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신장은 물을 전체로 보내니까, 우리가 왜 얼굴까지 물이 촉촉히 온다 이 느낌, 화장 많이 하시는 분들 아시죠? 아무리 뭐 화장술이 좋아도 물이 여기 공급 안 되면 떡칠한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 뇌도 이렇게 저기 뭐죠? 이 접속이 돼서 아이디어나 창조력이 퐁퐁 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나 아이디어는 퐁퐁 솟는다고 말합니다. 물의 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올라오니까, 여기서 올라오려면 굉장히 기운이 좋아야죠. 그렇게 해야 이 심장의 불이 위로 들뜨지 않고 다시 전체를 따뜻하게 데펴준다. 이런 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사람이 주변 사람하고 관계가 나쁠 리가 없죠. 항상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호, 네트워크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고립되어 있는데 수승화강이 또 될 리도 없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관계성까지를 포함해서 양생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나를 딱 보면, 왜 아픈지도 진단이 되고, 현대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이제 인문학적인 이제 문제들도, 이렇게 하면 수승화강도 안 되고, 통죽불통의 원리에도 어긋나니까 당연히 존재가 굉장히 이상하게 왜곡되겠다라고, 뭐 이거는 너무 이제 쉽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인문학과 연결을 시키면 인문의역학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양생술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아주 쉬운 양생술이 있어요. 일단, 양생술이 인문학적인 것이 되려면 돈이 들면 안 됩니다. 인문학은 자유를 향한 어떤 열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를 가장 지금 얽어매는 건 화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해지려면 막 돈 들고 헬스클럽 가고 뭐 무슨 골프장 가고 막 이렇게 해요. 안 그러면 그냥 방치하죠, 자신을. 이거는 자유가 아니죠. 돈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럼 돈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 무조건 걷는 거예요. 걷기. 지금 다리는 다 그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우리의 도보의 권리를 빼앗았다. 이거는 오래전에 나와요. 도보의 권리를 되찾으시고, 그 다음에 몸에 좋은 음식은, 진짜 이건 비법인데, 가장 평범한 거고 가장 좋은 밥은 뭐냐면 덜 먹는 겁니다. 덜 먹는 게 무병장수의 최고입니다. 근데 덜 먹잖아요? 그러면 몸에 꼭 필요한 걸 먹어요. 만약에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다. 근데 라면이랑 피자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막 그런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2끼만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리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절로 밥이나 김치나 이렇게 딱 필요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몸이 그걸 원하게 돼요. 그럼 뭐 이거 돈 안 들고 지금 무병장수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집에서 밥 다 드시고 맛집 순례하고 이런 짓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왜 나는 살이 찌는가, 그리고 우울해, 이러시면 이거는 이 우주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낭송을 하세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데,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 이제 다음 달에 동양고전 낭송집 28권을 이제 순차적으로 낼 건데, 왜 28권이냐? 이게 동양의 별자리가 28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리듬에 맞춰서 낭송을 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이 인간의 운명에서 그리고 인간의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하고 많이 하는 게 말이에요, 말. 더구나 지금은 뭐 너무 이제 이 말을 할 공간이 없어요. 골목도 없고 마실 가서 동네에서 떠들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합니까? 카톡으로 소리 나지 않는 걸 하죠. 그러면 이 하루에 우리가 말로써 이 순환해야 되는 기운이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악플과 폭력, 카톡으로 하는 언어 폭력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말을 마음껏 하는 공간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하고 싶은데 날 들어줄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말을 하려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전을 낭송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랑 2명, 뭐 친구끼리, 그 다음에 뭐 연인끼리, 가족끼리 고전을 한번 이제 낭송해서 우리가 그러면 인간의 뇌가 어마어마해. 책 10권도 다 외울 수 있어요. 이 뇌세포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서로 잠재력을 일깨우고 그러면 기혈순환이 다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맨날 나 잘났어 아니면 너는 뭐가 잘났니 이 수준으로 바뀌는 뒷담화 아니면 정말 쓸데없는 수다. 이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흐름을 바꾸는 거 이게 내 양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사주명리학적으로 볼 땐 운명의 리듬을 바꾸는데도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든 성당이든 사찰에 가면 전부 다 소리내서 기도문이나 그 내용을 이렇게 강을 바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목소리와 우주의 파동이 만날 때, 그게 바로 이제 내 삶이 변화되는 지점이다. 돈 하나도 안 들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몸과 인문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감사합니다.